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8시간 동안 실용 글쓰기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자료가 적지 않아요. 원고지 사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하고 이론하고 꽤 있거든요. 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금 8시간 안에 모든 게 해결이 되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단은 제가 중요한 거 짚어드리면 그거 위주로 공부하시고 혼자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점수를 좀 높게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첫 페이지 보시게 되면 시험 개요가 나와요. 첫 페이지 시험 개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 배점하고 문항 구성 나오거든요. 문항 구성 보시게 되면 여러분 객관식이 있고 뭐가 있어요? 주관식이 있어요. 단정 짓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객관식을 풀다가 잘 모르면 여러분 주관식을 푸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주관식이 배점이 굉장히 높거든요. 좀 짧은 거는 뭐 20점, 조금 길면 50점, 좀 길다 싶으면 한 200자 넘어가면 막 100점, 200점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부분 점수도 있기 때문에 주관식을 좀 먼저 푸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점수 관리하실 때에는 주관식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관식도 좀 중요하게 보시고 많이 쓰셔야 점수를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검정 평가 영역 있으니까 요것도 역시 읽어 보시면 되겠고, 넘겨 보시면 등급별 합격 기준이라고 해서 급수하고 점수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하시고 고득점 받으시면 그만큼의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 한번 들어갈 건데, 여기는 뭐냐면 알맞은 그 단어 적기라고 보시면 돼요. 알맞은 단어 적기가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 가름하고 갈음 줄 한번 쳐주세요. 책에는 지금 여러분 가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갈음이 있는데, 시험에는 요 두 가지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가늠이라는 게 있어요. 책에 나와 있는 거 이 가름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거? 나누다의 의미가 되는 거고, 갈음은 대신하다가 돼서 요 아이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뭐 헌 책상을 버리고 새 책상으로 뭐 했다? 대신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가 된다? 갈음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예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막 떠든 다음에 이것으로 뭐 하겠다?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것으로 인사말을 갈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쓰는 게 바로 요 대신하다의 갈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어문 규정에 나와 있지 않는 건데 간음이 있어요. 우리 군대 갔을 때 총 쏴봤죠? 총 쏠 때 뭐 보고 쏴요? 간음쇠 보고 쏘죠? 그러니까 이 간음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보통 여러분 헤아리다의 의미라고 보시면 좀 쉬워요. 헤아리다. 그래서 너의 슬픔을 내가 뭐 할 수 없어? 간음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바로 간음이 되겠습니다. 끝. 그 다음에는 쭉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그 걷잡다하고 걷잡다가 있어요. 이 걷잡다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디귿 받침이고 하나는 뭐가 되는 거? 티읕 받침이 돼요. 요 디귿 같은 경우는 거두어 잡다의 줄임말이에요. 거두어 잡다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걷잡을 수 없는 눈물, 뭐 걷잡을 수 없는 불길 이랬을 때 이렇게 이 디귿 받침에 걷잡다를 써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요령이 어떻게 되냐면 겉을 한번 훑어본다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겉을 한번 뭐 해본다? 훑어본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너는 걷잡아 한 180 정도 되겠다 키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걷잡다 티읕 받침을 쓰게 됩니다. 되셨죠? 나머지 읽어보시고 쭉 내려가면 여러분 늘이다가 있고 늘리다가 있을 거예요. 거기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늘이다가 있고 두 번째가 늘리다가 있는데 요령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늘이다는 뭐가 되냐면 요령이 여기가 이응 여기가 리을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응하고 리을이 요령이라고 보시면 돼서 얘는 뭐가 된다?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길이를 길게 하는 게 뭐 하는 거? 늘리다가 되는 거고, 얘는 리을이잖아. 리을이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은
수량이라고 외우시면 되게 편해요. 수량. 그래서 늘리는 것은 뭘 늘리는 거? 리을 양을 늘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사량을 뭐 하기로 했어? 늘리기로 했어. 또는 바짓단을 뭐 하기로 했어? 길이니까 늘이기로 했어.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늘이다, 이응 리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끝. 그 다음이 여러분 밑에 닫히다, 닫히다, 닫히다 총 3가지예요. 요거 3가지 체크해 주세요. 자, 닫히다가 있어요. 닫히다가 있는데 얘는 우리가 국어에서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얘를 어간, 어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닫히까지가 어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쉽죠. 그냥 아야하다예요. 그래서 뭐 머리를 다치다, 무릎을 다치다라고 할 때 요 다치다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 닫다에다가 히에다가 다가 붙는 말인데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인데 피동의 의미라고 봐요. 피동의 의미. 그러니까 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피동이라고 보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문을 뭐 할 수 있냐면 내가 문을 닫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내 의도와는 관계가 없이 바람이 불었어. 그 바람이 불어서 문이 뭐 할까? 닫혔다 할 때 그 닫히다가 요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닫다에 뭐가 된다? 피동. 원하지 않았는데 움직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피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닫히다는 피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닫히다가 또 뭐가 있냐면 얘는 닫다에다가 치에다가 다거든요. 얘는 뭐의 의미가 되냐면 얘는 강세. 좀 강하게 의미를 줄 때 이 치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문을 세게 닫았다도 가능하지만 모두 가능하다. 닫히었다도 가능한 거예요. 다시 문을 닫았다도 가능하지만 요 치를 집어넣어서 모두 가능하다. 문을 세게 닫히었다도 역시 가능해요. 그래서 옆에 나와 있지만 닫히었다가 되니까 어떤 형태가 되냐면 문을 세게 뭐 했다? 닫혔다. 이렇게 형태로도 뭐 할 수 있다?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시험에 요 애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문이 저절로 뭐 했다? 닫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지. 그렇지. 뭐가 돼야 돼요? 저절로 문이 뭐 했다? 닫혔다. 여기서는 이렇게 가야 되죠. 닫혔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닫다의 피동, 얘는 닫다의 강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마치다가 있고 마히다가 있는데 하나만 더 쓸게요. 밑에다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지금처럼 마치다가 있고 책에는 마히다가 있죠. 그 다음 마지막에 뭐가 되냐면 이건 없어요. 책에 여러분 맞추다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요 맞추다까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마치다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 일을 뭐하다? 끝내다. 그렇죠? 일을 끝내다라고 해서 뭐가 된다? 마치다가 되는 거예요. 일을 끝내다 할 때 마치다가 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데 요 히가 바로 요번에는 뭐냐면 사동의 의미라고 해요. 조금 전에 여러분 피동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될 때가 우리가 피동이라고 하잖아. 사동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뭐 하는 거? 시키는 걸 우리가 사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 여러분. 내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뭐 했을까? 주사를 맞았겠지. 그쵸? 주사를 맞았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딸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뭐 하게 될까? 맞히었다가 되는 거예요. 다시 내가 맞는 거면 그냥 맞으면 돼. 하지만 상대로 하여금 이렇게 맞게 할 때는 뭐가 된다? 맞히다가 되는 거예요. 버전 바꾸면 역시 마찬가지야. 돌멩이를 던져서 친구를 내가 뭐 하는 거야? 맞히는 거지. 총을 쏴서 관역을 뭐 하는 거고? 맞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맞히다가 되는 거고요.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문제를 풀다라고 할 때가 맞히다예요.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문제를 맞춘 사람에게 하면 틀리는 거야. 그렇지.
다음 문제를 맞힌 사람에게는 뭐 상품을 드립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요게 맞다의 히가 들어가는 거고, 얘는 세 번째 맞추다는 여기까지가 끊어지는 어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간단해요. 뭐 양복을 맞추다, 입을 맞추다, 퍼즐을 맞추다라고 할 때 요 맞추다를 써요. 하셨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는 맞히다라고 보시고 얘는 맞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이것도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정답을 채점하는 거. 정답을 채점할 때, 정답 채점할 때 뭐라고 하기도 한다? 맞추다라고 해요. 조금 헷갈리죠? 이 말이 뭐냐면 봐봐. 시험 시간에 여러분이 1번에 답 체크 2번, 2번에 답 체크 3번 이렇게 하는 거는 정답을 뭐하고 있는 거고? 맞히고 있는 거야. 문제를 풀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여러분 이제 뭐 할까? 채점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정답을 뭐 해봅시다? 맞춰봅시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공부하기는 해요. 여러분이 맞힌 문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정답을 뭐 해봅시다? 맞춰봅시다. 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은 맞히다가 되는 거예요. 흔하지만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화살을 쏴서 관역을 맞추다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화살을 쏴서 관역을 뭐하다? 맞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면 여러분, 나머지 그냥 목걸이 읽어보면 되고요. 받치다 줄 한번 쳐주세요. 받치다. 받치다가 나오는데 종류가 되게 많아요. 첫 번째가 바치다가 되는데, 요거는 제일 쉬운 거, 뭐 세금을 바치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다라고 할 때 요 바치다를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바치하고 다 여기까지 끊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옛날에 글씨 쓸 때 밑에다가 뭐 꼈지? 책받침 꼈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바치다, 책받침할 때 그 바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도 보시게 되면 우산을 받치고 간다, 뭐 책받침을 받친다 정도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받히다가 있는데 역시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다 이렇게 걸리게 되는데, 요때 히가 역시 여러분 피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전에 했던 얘기하고 똑같아요. 피동은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쉬워요. 내가 친구를 꽝 하면 내가 뭐 해버린 거야? 친구를 받아버린 거지. 그쵸? 내가 친구를 받아버린 거야. 그럼 여러분 친구는 원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뭐 한 거야? 받힌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히었다가 돼요. 자,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차가 와가지고 꽝 나를 받았잖아. 그럼 여러분은 그 차에 뭐 한 거야? 받혔다가 되는 거예요. 그쵸? 길을 가다가 택시한테 뭐 했다? 받혔다. 요게 받다의 피동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쉬워요. 받치다가 되는데, 요 받치다는 받치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러분 뭐 채 같은 데다가 뭐하다? 거르다 라고 할 때 요 받치다를 써요. 그러니까 뭐 술을 채에 받치다, 설탕을 채에 받치다. 채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막 스테인리스 같은 걸로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뭐 면포도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내용물을 부어서 곱게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뭐 한다? 받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이렇게 받치다가 되고요. 그 밑에 반드시 하고 반듯이도 되게 중요해요. 요것도 여러분 반듯이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 그냥 쉬운 말로 기필코라는 의미랑 똑같아요. 나는 이번 시험에 기필코 합격하고 말겠어. 나는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고 말겠어 라고 할 때 요 반드시를 써요. 그 다음엔 여러분 얘는 반듯이는 뭐가 되냐면 똑바로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바로. 그러니까 태극기를 걸 때에는 어떻게 걸어야 돼? 반듯이 걸어야겠지. 똑바로 걸어야 되는 거고, 말 바꿔볼까 여러분? 국경일에는 태극기
길을 어떻게 걸어야 돼? 반드시 걸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필코 꼭이란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기필코 꼭이라는 뜻이고 얘는 똑바로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끝. 그 다음에 여러분 두 개 내려와서 붙이다가 있고 붙이다가 있어요. 요 붙이다 같은 경우에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숙식을 붙이다, 뭐 돈을 붙이다, 뭐 부채를 붙이다 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붙이다의 의미가 되고요. 얘는 붙다의 사동형이라고 보면 되는데 붙다에다가 역시 이가 붙는 말. 그래서 어디에 뭐하다? 붙게 하다. 요 정도가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제일 쉽게 공부할 땐 뭐가 되냐면 편지를 썼어 친구한테. 그럼 편지에다가 여러분 뭐를 우표를 뭐 해야 돼? 붙여야지. 그치? 우표를 붙여서 편지를 뭐 했다? 붙였다.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표를 붙여서 편지를 붙였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지용.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얼음이 있고 얼음이 있죠. 예, 얼음 같은 경우에는 뭐 경상도 얼음 이럴 때 그 경계라고 할 때 얼음이 되고요. 얼음은 얼음이에요. 얼다의 명사죠. 얼음이 맛있어, 얼음이 시원해 라고 할 때 요 얼음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갈까요? 자, 이 따가가 있고 다가가 있는데 요것도 헷갈리실 필요는 없어요. 쉬워요, 여러분. 조금 후가 뭐가 되는 거? 이따가가 되는 거고요. 이따가는 여러분 반대말 뭐가 있을까? 없다가 있겠지. 그쵸? 예, 그래서 이따가는 없다의 반대말이 돼요. 그럼 여러분, 자, 이 문장 잘 듣고 1번인지 2번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우리 만날 거야? 1번일까? 2번일까? 1번이죠. 그쵸? 조금 후에 우리 만날 거야? 이따가 한 3시쯤에 만나. 왜 이렇게 늦게 만나냐? 아, 나 집에 좀 이따가 나가려고. 그럼 뭐가 맞을까? 2번이 되겠죠. 집에 있다 없다니까. 아셨죠? 그래서 조금 후가 이따가가 되고 어딘가에 있다. 그러니까 반대말은 뭐가 되는 거? 없다의 반대말이 있다가가 되는 거예요. 됐지용. 그 다음은 여러분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 맨 밑에서 두 번째 보실까요? 의로서가 있고 의로서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서하고 써 구별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깊이 있게 들어가면 좀 어려운데 문제화 될 때는 좀 가볍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책에 나와 있죠. 서 같은 경우에는 뭘 뜻하는 거고 자격을 뜻할 때 서를 말하는 거고요. 써는 뭐가 되는 거다?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도구. 그럼 보세요. 너는 학생으로서 그런 말투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마저 틀려. 틀리는 거지. 이때는 자격이니까 뭐가 돼야 돼? 그렇지. 학생으로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격일 때에는 서를 쓰고요. 도구일 때는 뭐를 쓴다? 써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지금까지는 여러분 어문 규정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것만 있는 거고 여기부터는 이제 그 어문 규정에는 없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역시 제가 오늘은 중요한 것만 좀 찝어 드릴게요. 두 번째가 여러분 개발하고 개발 중요해요. 줄 쳐주세요. 개발하고 개발. 일단 간단하게만 간다면 개발하고 개발 같은 경우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는 아이 쓰는 개발을 써요. 눈에 보이는 거. 근데 보통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뭐를 쓴다? 요 개발을 써요. 그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얘,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은 얘입니다. 그럼 신제품은 여러분 눈에 보여 안 보여? 신제품은 눈에 보이죠. 그쵸? 그럼 신제품 개발이겠어? 신제품 개발이겠어? 신제품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재능은 개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여의 개발이 되고요. 아이는 눈에 보이는 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MB 정부 때 뭐 4대강 개발 같은 경우엔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는 거니까 뭐가 맞겠어? 요게 맞겠지.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근데 4대강 개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아 틀려?
틀리겠지. 그쵸? 4대강 개발 요게 맞아요. 세 번째도 별표 치시고요. 결제가 있어요. 요거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결제가 돼요. 자, 포인트는 여러분 결제가 어휘 결제가 있고 아이 결제가 있는 거예요. 어휘 아이가 되는데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요게 뭐와 관련된 거? 돈과 관련된 거고요. 요게 뭐가 되는 거? 서류에 사인 받는 거. 그쵸? 그래서 요게 결제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부장님께, 그쵸? 서류 결제 받으러 올라간다. 맞아, 틀려? 틀리는 거야. 서류 결제 받는 건 뭐가 돼야 돼? 요게 되는 거야. 아셨죠? 그럼 두 번째 반대로 여러분, 이번 달 카드 대금 결제. 맞아, 틀려? 틀리지. 돈이니까 뭐가 돼야 돼? 어휘 결제가 돼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돈이고 얘는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5번 체크하세요. 5번 갱신이 있고 경신이 있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갱신은 법률관계의 어떤 존속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뭐 하는 거? 연장하는 거. 그쵸? 그래서 요게 뭐가 된다? 갱신이 돼요. 운전면허증 처음에 따고 난 다음에 한 10년 지나면 뭐 하셔야 돼? 갱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갱신한다. 또는 우리가 왜 보험 광고 보면 뭐라고 해요? 뭐 시간이 좀 지나면 보험료가 뭐 될 때? 갱신할 때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뭐라 할 수 있다? 오를 수 있습니다 라고 하잖아. 그때 쓰는 게 바로 이 갱신이고요. 경신은 뭐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거. 신기록을 깨다 라고 할 때 뭐가 되는 거? 기록을 깨다. 새로운 기록을 만들다 할 때 뭐하다? 신기록 뭐가 된다? 경신이 되는 거예요. 신기록을 경신하다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 여러분 6번,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10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11번이에요. 여러분 껍데기하고 껍질이에요. 우리 고기 먹으러 가면, 돼지고기 먹으러 가면 그 차림표에 메뉴에다 뭐 본 적 있냐면 돼지 껍데기라고 본 적 있으시죠? 그쵸?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껍데기는 단단한 걸 말하는 거고 말캉말캉한 건 뭐가 된다? 껍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달걀 껍데기, 소라 껍데기 이런 것들, 딱딱한 거를 껍데기라고 하는 거고요. 말랑말랑한 건 뭐라고 한다? 껍질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했던, 방금 얘기했던 메뉴, 돼지 껍데기가 아니라 뭐라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돼지 껍질이 맞는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딱딱한 게 껍데기, 그렇지 않은 것은 껍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넘겨주세요. 넘기시면 12, 13, 14, 15 읽어보시고요. 16번 별표 치세요. 다르다와 틀리다예요. 다르다, 틀리다. 이것도 쉬운데 시험에는 자주 나와요. 일단 여러분 1 더하기 1은 3이다. 이게 정답에서 뭐 한 거야? 틀린 거야. 이게 틀리다가 되는 거고, 정답을 매길 수 없을 때에는 틀리다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쓴다? 다르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난 네 생각과 틀려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쵸? 그럼 난 네 생각과 달라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네 생각과 틀려라고 하면은 내 생각만 정답이고 네 생각은 오답이란 얘기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난 네 생각과 달라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엄마 오늘 김치찌개 맛은 어제랑 틀려요. 잘못된 거지. 어제랑 맛이 뭐하고네? 달라요가 맞는 거예요. 맛이 달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틀리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1 더하기 1은 3입니다.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정답을 매길 수 없을 때에는 틀리다가 아니라 뭐가 된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끝. 오른쪽에 17번도 역시 체크하실까요? 당기다, 댕기다, 당기다가 있는데 얘는 의외로 공부하기가 좀 쉬우실 거야. 의외로. 왜 그러냐면 당기다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평소에 당기다라고 썼던 모든 게 다 뭐예요? 당기다라고 보면 돼요. 줄 던진 다음에 당겨!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당겨라고 쓰면 되고, 야 입맛 좀 당기는 거 없을까? 입맛 좀 당기는 거 없을까? 다예요. 다. 쟤는 이성을 좀 당기는 매력이 있지 않니?
라고 할 때도 뭐가 맞는 거야? 당기는 매력이 있지 않니?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당기다로 썼던 모든 게 다 뭐다 여러분? 당기다예요. 아셨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 책에 있으니까 쓰지 마세요. 그럼 당기다가 뭐냐라고 할 때는 뭐냐면은 살갗 같은 게 팽팽해질 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세수하고 로션 안 바르면 어때요? 이렇게 쩍쩍 갈라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팽팽해지지. 그때 피부가 뭐한다? 당기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때만 피부가 또는 살갗이 팽팽해질 때 뭐라고 하는 거? 당기다를 쓰는 거고, 나머지는 다 뭐다? 당기다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당기다는 아마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을 거예요. 불을 놓다라고 할 때 뭐를 쓴다? 당기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불을 당기다. 그쵸? 나뭇잎을 모아놓고 불을 뭐했다? 불을 당기다. 그러니까 빠르게 불이 붙었다라고 할 때 요 뭐를 써요? 당기다를 쓰는 거예요. 됐어요. 요게 당기다가 되겠고요. 18번 읽어보면 되고 19번이에요. 여러분 체크하시고요. 돋구다가 있고 도두다예요. 자, 도두다 돋구다인데 얘도 의외로 쉬워요. 여러분 도두다 하나는 돋구다가 돼요. 얘도 의외로 쉬운데 왜 쉬우냐면 여기 보세요. 얘는 우가 붙고 다 구가 붙은 거예요. 역시 돋다가 기본형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이렇게 좀 불러일으키다라고 할 때 이 돋다를 쓰게 되는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예. 안경의 도수만 이렇게 높일 때 뭐라고 쓴다? 돋구다를 쓰고요. 그 외에 모든 건 다 뭐를 쓴다? 도두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되게 단순하게 나오겠지? 봄이니까 입맛을 돋구는 음식. 맞아, 틀려? 틀려요. 왜냐하면 돋구다는 어디에만 쓰니까? 안경에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돋우다, 뭐 화를 돋우다, 입맛을 돋우다, 모든 게 다 어디예요? 돋우다가 되는 거고, 안경의 도수만 뭐가 된다? 돋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끝. 요게 도두다와 돋구다였어요. 넘겨보실까요? 자, 넘겨봤을 때 10페이지에는 뭐 우리가 딱히 할 거는 별로 없고요. 오른쪽 11페이지에 25번이에요. 여러분 25번 막연하다가 있고 막역하다가 있어요. 그쵸? 요게 이제 막연하다는 앞으로 살아갈 게 뭐하다? 아득하다. 요럴 때. 그래서 야, 앞으로 살아갈 길이 뭐하구나? 막연하다. 요렇게 쓰는 거고요. 막역하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뭐하다? 친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여러분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를 말할 때 막역지우, 막역지간이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깝깝하다라고 할 때는 뭐를 쓰고 막연하다를 쓰고 굉장히 친할 때는 뭐한다? 막역하다를 써요. 그럼 시험에는 반대로 나오면은 틀리게 됐죠. 어떻게? 저 친구와 나는 굉장히 막연한 사이야. 돼, 안 돼? 안 되지. 막연한 사이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막역한 사이가 돼야 되고,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역하다. 맞다 틀리다? 틀리죠. 막연하다. 요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연하다, 막역하다 보시면 되고, 26번도 체크하세요. 바라다, 바래다예요. 자, 일단 여기는 칠판 잠깐만 볼게요. 일단 쉬운 거는 바래다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쓰지 마세요. 책엔 다 있어요. 첫 번째는 제일 쉬운 것부터 간다면 뭐하다의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배웅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친구를 뭐하다? 바래다 주다 할 때. 그쵸? 그때 쓸 수 있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좀 흐려진다? 색이 좀 바랬어. 이럴 때 쓰는 게 이 바랬다예요. 그쵸? 이 바라다가 바로 뭐가 되냐면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이랬을 때 이 바라다가 소망이란 뜻이어서 여러분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 기본형이 바라다잖아. 그래서 여러분 바라다에다가 명사형일 때는 바람, 말로 종일 쓸 때는 바라, 이렇게 돼야 돼요. 되게 어색하지. 그러니까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할게요. 나는 네가 잘 됐으면 하는 뭐가 있어? 바람이 있어 라고 해야지. 뭐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바람이 있어 하면 틀리는 거예요. 바람 없어요. 알겠죠? 뭐 했으면 좋겠어? 네가 합격했으면 하는 뭐가 있구나? 바람이 있어. 네, 그리고 이게 제일 어색해요. 제일 어색해요. 야, 꼭 합격하길 바래. 틀려요.
꼭 합격하길 바라. 요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바라다, 바람, 바라 3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못 틀리다고 난 네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틀립니다. 네가 잘 되길 바래. 틀려요. 아셨죠? 바람이 있어. 네가 잘 되기를 바라. 요게 맞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바라다, 바래다가 돼요. 끝. 27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8번이에요. 벌리다와 벌이다가 있는데 얘도 쉬워요. 벌리다만 기억하면 돼요. 이 벌리다는 사이를 넓게 하다라고 할 때만 벌리다를 쓰는 거예요. 예, 두 팔을 모아다 벌리다. 지하철에서 아저씨가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다. 그쵸? 달개 배를 벌리고 인삼과 대추를 집어넣었다 할 때 다 뭐를 쓰는 거야? 벌리다를 써요. 사이를 넓게 하다만. 알겠죠? 사이를 넓게 하다 벌리다가 되고, 벌이다는 책에 나와 있지만 뜻이 되게 많아요. 장기판을 벌이다, 사업을 벌이다, 논쟁을 벌이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다라고 할 때 다 뭐를 써요? 벌이다를 써요. 됐지요. 그래서 요게 벌리다, 벌이다가 돼요. 29번하고 30번은 좀 지나가고요. 31번 체크할게요. 불고, 불구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염치불고가 맞는 표현이고 염치불구는 틀리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이건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불고가 뭐냐면 여러분 아니 불자에다가 돌아볼 고자예요. 돌아볼 고자. 그러니까 불고란 얘기는 돌아보지 않는다란 뜻이에요. 돌아보지 않는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봐봐. 사람은 뭐가 좀 있어야 돼? 사람은 염치가 좀 있어야 되잖아. 그쵸?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나한테 한 10번을 밥을 산 거야. 그럼 내가 한 번은 밥을 사야 돼, 안 사야 돼? 한 번 갖고는 안 되겠다. 10번이면. 그쵸? 10번 사줬으면 한 3, 4번은 사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그게 바로 사람으로서의 뭐야? 염치지. 그쵸? 그게 염치야. 야, 너도 새끼 염치가 좀 있으면 밥 좀 사라. 이런 말 하잖아. 근데 봐. 내 코가 석자야. 나는 정말 돈이 없어.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나한테 밥을 사주지 않으면 난 굶을 수밖에 없거든. 그럼 봐봐. 이 염치를 여러분 돌아볼 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돌아볼 틈이 없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철수가 나한테 야, 밥 먹으러 가자. 야, 진짜 내가 염치를 돌아볼 틈이 없구나. 맞죠? 예,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염치가 나는 돌아볼 틈이 없다. 그쵸? 그만큼 내 코가 뭐하니까? 석자니까. 내가 그만큼 급하니까. 그러니까 그래 철수야 미안하지만 염치 불구하고 또 한 번 얻어 먹을게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반대가 이제 그럼에도 뭐하고? 불구하고가 돼요. 철수는 몸살로 매우 아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나섰어. 이렇게 쓰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염치불고가 맞는 거고 염치불구하고 하면 틀려요. 시험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는 잘 안 나와요. 얘는 흔하지가 않으니까. 그 대신 시험에는 뭐가 많이 나와? 염치불구하고라고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틀리다. 그 논리예요. 염치불고가 맞는 거예요. 됐지요? 그 다음 여러분 오른쪽에 벗어지다가 있고 벗겨지다가 있어요. 칠판 잠깐만 보실게요. 이것도 이해 잘 하셔야 되는데 벗어지다, 벗겨지다가 있는데 이거를 문법적으로 접근하면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길게 되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한다면 벗어지다는 쉽게 말하면 의지가 또는 의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의도가 전혀 없을 때 벗어지다를 쓰고요. 어느 정도 의지가 있거나 의도가 있을 때 이런 뭐를 쓴다? 벗겨지다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의지가 있으면 벗겨지다가 되고요. 의지가 없으면 벗어지다라고 보면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쉬운 거는
이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신발이야, 신발. 생각해봐요. 내가 발 사이즈가 280인데 운동화를 잘못 산 거야. 그래서 320을 샀어. 신발이 커 안 커? 크죠? 그럼 봐요. 신발이 커서 걸을 때마다 생각해보고, 신발이 커, 걸을 때마다 벗어질까 벗겨질까? 원하지 않아. 의도한 게 있어 없어? 의도한 게 없잖아. 나는 신발이 딱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신발이 너무 컸잖아. 그러니까 내가 의도치 않게 계속 신발이 뭐 하는 게 맞을까? 벗어지겠지. 그쵸? 그럼 반대야, 여러분. 반대야. 내가 280을 신는데 270짜리 운동화를 산 거야. 그죠? 식당 가서 밥을 먹으려고 신발을 벗어야 되거든?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신발이 너무 작아. 젠장 아주. 그지? 그럼 여러분, 신발이 너무 작아서 뭐 하지 않아? 벗어지지 않아? 벗겨지지 않아? 의도 있어 없어? 의도 있잖아. 안 벗어지는 거야? 안 벗겨지는 거야? 안 벗겨지는 거야. 너무 작아서. 이해 가요? 그러면 여러분, 기출문제 중에 하나가 있었어. 이거 생각해봐요. 나이를 먹으니 머리가 점점 벗어진가 맞을까, 벗겨진다가 맞을까? 생각해봐. 쉽잖아. 이제는. 원해? 누가 원해? 남자 나이 40 넘어가면 얼굴 싸움 아니야. 머리숱 싸움이야. 그쵸? 그러니까 원하지 않았으니까 머리가 점점 뭐 한다가 맞을까? 벗어진다가 맞는 거지. 벗겨진다가 아닌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의도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 벗겨지다고. 의도가 아예 없으면 뭐가 된다? 벗어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지요? 끝.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넘길게요. 넘기면 14페이지예요. 14페이지에 38번 보도록 할까요? 실제가 있고 실제가 있는데, 실제 쉬워요 여러분. 실제가 있고 실제가 있는데, 얘는 실제, 진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실제 상황이라고 할 때 요를 쓰는 거고요. 이 실제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게 좋으냐면 이거야, 이거. 실제는 존재의 실제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실제란 얘기는 존재한다. 어떻게? 진짜로 뭐한다?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물은 실제의 인물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 인물은 진짜로 뭐 하는 거야? 존재하는 인물이니까 실제하는 인물이다. 요게 맞는 거고, 지금은 실제 상황이다 라고 할 때 뭐를 쓰는 거? 요거를 쓰는 거예요. 아셨죠? 어이하고 아이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 41번으로 갈까요? 운용이 있고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좀 쉬우냐면 이렇게 하면 좀 쉬워요. 어떻게? 책에 있는 걸로 간다면 운용, 그 다음에 운영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표시해 두면 되게 편해요. 범위가 요게 훨씬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면 제일 편하냐면, 사업을 뭐 할 때에는, 운영할 때에는 자금, 돈, 자금, 운용이 중요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범위가 큰 거는 뭐가 되는 거? 운영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거는 뭐가 된다? 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자금, 운용이 그만큼 중요해 라고 보시면 돼요. 끝. 오른쪽으로 갈게요. 43번에 일절하고 일체예요. 이것도 되게 쉬운 건데 시험에는 자주 나오죠. 일절은 절대로라는 뜻의 부정문이라고 보시면, 부정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담배를 절대로 피우지 않아 하고 똑같은 말. 나는 담배를 일절 피우지 않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담배를 일절 피우지 않아, 절대로 피우지 않아. 이렇게 할 때 이 일절을 쓰는 거고요. 일체는 되게 쉽잖아. 뭐가 되는 거야?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 그러니까 안주 일체라고 하면은 안주라고 하는 모든 것을 뭐한다? 판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옛날 기출문제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안주 일절이라고 써 있어요. 맞다 틀리다? 틀리지. 그쵸? 안주 일절이란 얘기는 일절 안 팔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안주 일체라고 해야겠죠. 됐어요. 또 같은 맥락으로 옛날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외상 일체 사절.
외상, 일체, 사절. 맞아, 틀려? 틀려야지. 그렇지. 외상은 일절 받지 않는다. 그 뜻이니까 외상, 일절, 사절이 되는 거예요. 예, 일체가 모든 것, 일절은 부정부사예요. 끝. 쭉 내려오면 47번이에요, 여러분. 47번 체크하세요. 47번은 줬다가 있고요, 쫓다가 있는데 다 똑같은 건데 얘는 그냥 지읒 하나고요, 얘는 쌍지읒밖에 없는 거야. 다 똑같은 거야. 자, 이 줬다는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요 줬다를 써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언을 뭐하다? 줬다. 그쵸? 뭐 이상, 꿈을 뭐하다? 줬다. 이렇게 가는 거고, 쫓다는 반대,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경찰이 도둑을 뭐하고 있는 거야? 쫓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경찰이 도둑을 쫓고 있다 할 때 눈에 보이는 거는 쌍지읒을 쓰는 거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쌍지읒이 아니라 뭐만 쓰는 거야? 지읒 하나만 쓰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역시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맞다 틀리다, 경찰이 도둑의 뒤를 뭐하고 있다? 쫓고 있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쫓고 있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요게 쫓다 쫓다였습니다. 한 장 넘기면 지그시가 있고 지긋이가 있을 거예요. 16번. 지그시는 살짝 힘을 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입술을 어떻게 깨물었다? 지그시 깨물었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지그시는 살짝 힘을 주다 라고 해서 지그시 입술을 깨물다가 되고요. 처음 들을래나? 지긋하다가 뭘까, 여러분? 야, 너도 이제 나이가, 그렇지, 지긋하구나 라는 얘기는 나이가 꽤 뭐하는구나, 들었다란 뜻이죠. 그 뜻이야. 그래서 지긋이가 되면은 어떻게, 나이가 지긋이 들어 보인다, 나이가 얼추 좀 이제 찼구나,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구나 라고 할 때 요 지긋이를 쓰는 거예요. 성격은 아까 반드시랑 비슷하지. 그쵸? 지그시, 반드시, 반듯이, 지긋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는 힘을 주는 건 지그시,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건 뭐가 된다? 지긋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9번 체크하시고요. 49번 쉬운 거, 지향, 되게 쉬운 거. 하지 말아야 할 게 뭐? 지양. 해야 할 게 뭐가 되는 거? 지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요거 맞을까 틀릴까,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는 흡연을 지향해야 해. 맞아, 틀려? 틀려야지. 청소년 시기에는 흡연을 지양해야 해가 맞는 거예요. 맞죠? 하지 말아야 할 거는 지양, 추구하는 것은 지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1번 갈게요. 한참하고 한창입니다. 한참은 여러분 어느 정도 꽤 긴 시간이 지났을 때 한참, 그래서 그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았다?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라고 할 때 요 한참이에요. 그리고 요거 이제 시간으로 나타날 때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가 되고, 한창이란 얘기는 절정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 예를 든다면 부산은 3월달이 벚꽃이 뭐다? 한창이다. 그렇지, 절정이다라고 할 때는 한창을 쓰는 거예요. 그럼 아빠하고 아들하고 밥 먹을 때 아빠가 이놈아 너는 자식아 한참인 놈이 하면 안 되죠. 한참인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 한창인 놈이, 그쵸, 가장 왕성할 때인데, 그쵸, 밥 얼만큼도 못 먹어? 라고 할 때 쓰는 게 한창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한창 구별하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가서 하나만 하고 잠깐 쉴까요? 혼돈하고 혼동, 요거 중요해요. 혼돈하고 혼동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혼돈은 뭐가 되는 거? 무질서. 그쵸? 혼돈은 무질서. 그래서 뭐 혼돈에 빠지다 이럴 때 무질서, 카오스라고 할까? 무질서가 혼돈이 되는 거고요. 헷갈리거나 헛갈리거나 하는 거, 제가 동생인지 형인지 뭐가 되는 거? 혼동할 때, 헷갈릴 때 뭐를 쓰는 거야? 혼동을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무질서가 혼돈, 헷갈리고 헛갈리는 건 뭐가 된다? 혼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10분 쉬고 와서 2교시 들어갈게요.